후주 일당을 상대로 멋지게 맞서는 야마토와 타마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표지에는 야마토가 여러 여성들과 함께 서 있고 타마는 우는 미나모토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번 표지 연재는 후주 패거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야마토와 타마가 지닌 끈기와 전투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야마토는 망설임 없이 공격을 퍼부어 적들을 제압하고 타마는 아직 어린 소녀이지만 자신도 언젠가 강해지고 싶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본편은 프랑키와 리플리가 도착한 거대한 건물로 시선을 옮깁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로봇의 머리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달려있고 주변은 온통 식물에 둘러싸여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감돕니다. 프랑키는 이 건물은 뭐야? 보자마자 과학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라고 말하며 특유의 호기심을 드러내고 리플리는 역시 사이보그야, 이런 장소가 맘에 들 줄 알았어 라고 즐거워합니다. 전사들의 나라로 알려진 땅에서 이처럼 초과학적 흔적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더욱이 리플리가 이 로봇은 최소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은 공백의 100년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대의 비밀과 이곳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원피스 세계에서는 고대 문명과 최첨단 과학이 충돌하거나 결합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곳 역시 과거에 엄청난 전쟁이나 기술 혁신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떡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키는 어째서 이런 게 전사들의 나라에? 라고 의문을 표출하며 건물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보니와 릴리스도 건물 내부가 굉장하다고 언급하며 이 건물이 단순한 과학 연구시설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목적이나 비밀을 품은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리플리가 3000년이나 된 로봇이라 이야기하자 프랑키는 더욱 흥분하며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원래부터 기계나 기술에 집착하는 면이 있었던 프랑키가 이 로봇을 접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고대 왕국이나 잊혀진 역사와 관련된 정보가 여기서 풀려나올지 주목됩니다. 원피스에서 시간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왔기에 이 건물이 오래전부터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은 곧 고대와 현대를 잇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숲속에서는 드라우그라는 언데드 괴물과 거인들이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라우그는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된 존재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새롭게 등장한 악마적 언데드적 요소와 맞물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브룩은 마치 거대화한 제 모습 같군요. 요호라며 흥미를 느끼는 듯하지만 거인들은 필사적으로 괴물과 싸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외부인인 미래 일행도 가세하고 싶어 하지만 엘바프의 전통상 외부 인력에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섣불리 나서지 못합니다. 이처럼 엘바프가 지닌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한다는 자존심과 전사 기질이 부각됨에 따라 실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져야 외부와 협력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동시에 드라우그가 단순한 괴물인지 아니면 악마의 열매나 고대 기술의 산물인지도 떡밥으로 거론됩니다. 나미는 야르를 찾아가 이전에 부상당한 경비병을 구해주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최근 성에서 나타난 새로운 침입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징베는 이 세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악마의 열매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라며 그 침입자들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야르는 온 나라에 2명의 인간 침입자들이 침투했다고 경고하도록 이라며 바로 지시를 내리지만 브룩은 잠시만요. 지금까지 목격된 현상들을 보면 2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맞서 말해 실제 침입자는 더 많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나미와 우솝은 아이들을 노리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라며 분개하지만 야르가 거인들의 태도는 여전히 외부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엘바프 전통에서는 전사의 명예가 중요하기에 이들의 완고함이 어떤 갈등을 유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래가 우연히 발견한 인물은 콜론입니다. 콜론은 자신의 배에 짐을 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날 선장으로 인정만 해준다면 누구든 환영이다 라고 말해 주목을 받습니다. 결국 우솝, 징베, 나미, 브룩이 동행을 결정하여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콜론은 콜론 해적단 출항이라고 외치며 배를 띄워 새로운 사건과 모험이 시작될 것을 예고합니다. 원래 엘바프 하면 거병 해적단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렇게 또 다른 해적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콜론 해적단이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엘바프 내부 사정이나 고대 로봇, 신기단 등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나미와 우솝 등 주인공 일행이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만큼
콜론 해적단을 통해 엘바프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접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느새 화면은 숲 한편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일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신기단이라 불리는 조직으로 보이며 군코와 소머즈, 킬링엄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소머즈는 기아, 군코, 또 시쿠 의뢰를 하고 있군이라며 군코가 끼고 있는 TD 표식의 헤드폰을 지적하자 군코는 의뢰라니 그저 내 취향일 뿐이야라 답합니다. 소머즈는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라니 나쁘지 않아. 최애곡이라 뭐였더라? 라고 다시 묻고 군코는 신세계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브록이 불렀던 노래 제목과 같아 눈길을 끕니다. 소머즈는 기아, 요즘 우리 세계 정세가 맘에 안 드나 보지? 라며 의미심장하게 웃고 킬링엄은 소머즈, 남의 취향을 평가하는 건 좋지 않아라며 그를 타이릅니다. 이들은 서로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거인들의 속보를 보며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쯤으로 여기는 듯 보입니다. 신기단이 어떤 목적을 지닌 집단인지, 드라우그와 침입자, 그리고 거병 해적단 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한편 거인들은 도처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거인들은 엘바프, 태양의 세계의 모든 주민들에게 미래 말고도 다른 이들이 아우루스트 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의 적이라 단정 지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 라는 긴급 안내를 내보내 엘바프 전역이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소머즈는 잘못했어. 아무튼 저거 봐. 저기 어른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 라고 말하며 아랑곳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신기단이 단순 관찰자나 소수의 이방인이 아니라 상당한 힘과 정보를 가진 세력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엘바프의 전사들이 침입자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신기단은 그 움직임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개입하려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런 정체불명의 단체가 등장했을 때는 늘 커다란 사건이 이어졌던 만큼 이들도 향후 전개에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면이 바다코끼리 학교로 전환되면 사우론은 방패 2개를 들고 아이들을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우론은 더 이상 가게 둘 수는 없어 라고 외치며 결사의 의지를 보여주고 로빈과 초판을 할 수 있어요 사우로 라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사우로는 불을 보며 당황해하며 그대로 가면 전부 죽음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멈춰주겠어요 라고 결의를 다집니다. 하지만 몸집이 큰 아이들 여럿이 무리지어 달려드는 바람에 사우로는 가시에 찔려 고통을 호소하고 설상가상 펠리르가 습격해 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사우로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은 그가 과거 로빈과 함께 했던 서사를 떠올리게 하며 독자들의 감정이입을 유발합니다. 엘바프가 강인한 전사들만 있는 곳이라 여겼지만 이렇듯 내부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숲으로 진입한 거병 해적단이 강렬한 위용을 과시하며 등장합니다. 거병 해적단은 스바라한 그레이트 에이리크호 대령이오. 기다려라 이 괴물들아 우리가 상대해 주마 라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도리와 브로기가 드래곤, 수염 달린 거인 괴물, 모자를 쓴 다른 괴물들을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도리는 괴물들은 우리가 전부 상대하지 아이들을 부탁한다 라며 전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브로기는 늦어서 미안하네 아깝지만 술을 전부 개워내고 온 참이라 라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돋웁니다. 주변 거인들은 우호 보스들이잖아 아니 거병 해적단이야 라며 열광하며 그 배 위에는 전설적인 스코퍼 가방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왜 술이 깨어있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한 손에는 도끼, 다른 한 손에는 술병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렇듯 거병 해적단이 가세함에 따라 엘바프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에 편집자 코멘트가 절체절명의 순간 해적왕의 왼팔이 등장 이라는 문구를 전하며 1145화 예고와 함께 이번 화가 종료됩니다. 1144화는 고대 로봇, 엘바프 전사들의 갈등, 정체불명의 침입자, 신기단, 콜론 해적단, 그리고 거병 해적단과 스코퍼 가방까지 아주 다채로운 떡밥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눈길을 끄는 것은 3000년 묵은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이는 공백의 100년 이전 시대의 흔적을 넘어 원피스 세계관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비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기단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단순히 배회하는 무리가 아니라 이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거나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더합니다.
엘바프가 수많은 전설과 전투, 명예로 점철된 땅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혼란이 휘말릴 조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콜론 해적단의 존재나 사우로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면, 그리고 거병 해적단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투력 등은 스토리의 깊이와 활력을 부여합니다. 해적왕의 왼팔로 불렸던 인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 도리와 브로기가 엘바프의 전설을 다시 쓰게 될지, 앞으로 이어질 전개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집니다.